이번 시간에는 무턱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턱은 정면에서의 그 일반적인 턱하고의 차이가 있고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차이를 말씀드리면 턱이 끝쪽이 앞쪽 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발달이 덜 돼서 뒤로 밀려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다물려고 할 때 아래쪽에 턱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펼쳐져야 되는데 턱이 나와줘야지 그 근육이 펼쳐지는데 턱이 발달이 안 되면은 이렇게 모여버립니다. 그래서 호두 모양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버립니다. 피부가 좀 울퉁불퉁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입이 나와 보이죠. 정면에서도 입이 나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을 잘 다물지를 못해요. 억지로 다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힘을 빼고 있으면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약간 열립니다. 그런 네 가지의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인 턱과.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차이는 우리가 입이 나와 보이느냐 들어가 보이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코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하고 턱의 포인트를 갖다 연결을 시켜요. 이 연결을 시킨 턱선에 보통은 턱이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입이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턱이 발달이 돼 있는 분들은 턱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는 당연히 입이 들어가 보이게 되죠. 이 측면에서의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냐? 턱이 이렇게 앞턱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턱인 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채우냐 그러면은 필러라든지 이런 걸로도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필러를 잘 권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부위들은 필러의 효과가 오래 가는데 눈꺼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눈꺼짐 현상에 대한 필러라든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턱 부위는 움직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두세 번 필러 시술 하시는 거면 수술하는 비용보다 더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을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필러로 시술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술 시간이 한 20분, 15분에서 20분이 끝나요. 수면 마취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끝나 있고요. 그리고 녹는실로 꼬매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심박법을 오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테이프만, 앞쪽에 테이프를 붙여 놓는데 그 테이프만 제거를 하는데 5일 지나서 테이프 제거를 하는데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이게 실리콘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좌우로 이제 가지 말라고 이제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5일 후에 제거를 하고요, 테이프를. 그 다음에 실밥은 녹는실로 해놓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녹아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술은 입 안쪽으로 해가지고 1cm 정도만 열고 박리를 해서 이 부위에 이렇게 생긴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무턱이 심한 분들은 보통 한 7mm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살짝 있는 분들은 보통 3에서 5mm 정도의 실리콘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개는 5mm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짧은 것과 긴 거의 차이는 무턱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걸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해서 표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넓은 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완전히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표가 안 나요. 우리가 코 수술은 실리콘을 높은 걸 세워버리면은 비치거나 안 그러면 수술한 표가 쫙 나죠. 이렇게 젓가락 넣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표가 난다고 분필처럼. 근데 무턱은 여기 있는 피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표시가 아예 안 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뻐졌는데 뭘 했지? 잘 못 잡아냅니다. 일반 분들이 무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시술의 자체가 시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실리콘만 넣는. 과거에는 이 뼈를 잘라서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행으로 잘라가지고 이 뼈를 앞으로 빼줬어요. 아래쪽에 있는 뼈를. 그러면서 고정을 시키는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턱에 그냥 보형물만 넣으면 됩니다. 한 번 넣게 되면 그냥 이걸로 시술은 영구히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필러는 흡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계속 효과를 내버립니다.
그런 이제 시술의 간단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턱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필러보다는 그냥 수술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이제 주의사항은 다른 건 없고요. 테이프 붙여놓으니까 세안하기는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2, 3일 정도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 죽이라든지 조금 부드러운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3, 4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일반식 하셔도 됩니다. 다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이 거의 없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실리콘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염증이 생기거나 뭐 꼭 그러진 않고요. 한 300분 수술하면은 한 분 정도 염증이 생길까? 염증 생기면 그냥 빼버리면 염증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거죠. 이제 뭐 술을 과하게 드신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간혹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무턱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